우리가 뭐 명태균이 조작했다. 다 일상적으로 조작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레거시 비디오도 표본 오차나 비표본 오차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들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고민들 하고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진보 진영의 여론조사도 문제 없냐? 그거 더 문제 많죠. 제가 어디가 방송 가갖고 그 설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걸 기사하는 진보 언론들도 진보 진영의 그 좀 좋게 나오는 여론조사 다 이런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해야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진영의 편 들어갖고 뭘 꼬투리 잡아갖고 그러니까 이게 남의 문제가 왜 모두의 문제라니까. 전부 다 지금 반성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 한 건 무조건 옳고 상대방이 한 건 다 틀렸고. 지난번에 그 지지율 조사는 좀 문제 있는 지지율 여론조사다라는 걸 잘 짚어주셔서 여러 언론에서도 받아 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쪽이나 정밀조사거든요. 한국갤럽이랑 그 다음에 리얼미터에서도 상당히 예전 지지율이 회복이 돼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지지율이 2%밖에 차이 안 나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좀 박 대표님의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써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좀 드리면, 첫째, 절대 쓰면 안 되는 조사가 있어요. 표현 조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상계엄 전보다 올랐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비상계엄 선포 전보다 올랐다. 왜요? 예. 비상계엄 전에 한 조사는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한 거예요. 지지율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갤럽과 리얼미터가 매주 발표를 한 거는. 직무수행 평가라는 건 대통령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부정평가.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놓고 절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고 이재명을 앞으로 대선에 있어서 안 찍을 사람도 대통령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로 떨어져서 굉장히 낮죠. 근데 지금 묻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뭐냐면 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를 묻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포함되는 상징되는 이 보수 진영층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주장 어느 쪽에 더 동의를 하십니까를 묻는 상대평가에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도를. 두 번째, 이건 가능해요. 비상계엄 후에 직후의 조사에 비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그때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했으니까 요거는 가능한 표현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번지 점프를 하면 번지 점프는 경영적으로 확실한 것 위에서 뛰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안 내려온다고요. 출렁출렁 하면 내려온다고요. 네.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여론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과표직 구간이 발생해요. 자,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누가 창피하겠습니까? 보수가 창피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이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론조사를 하면은 응답을 잘 안 하죠. 누가 그럼 결집하겠습니까? 그때는. 야쪽 지지자들이. 분노한 야권 진보 진영들이 결집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진보의 과표집이 일어나고 보수가 이탈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흐르는데 야 이거 보니까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다고 생각해. 근데 니들이 뭐 이거 더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한다고? 또 그 다음 최상무도 탄핵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권도 명확히 되지 않았는데 그냥 한다고? 권한대행의 그 탄핵 의결 정지수가 150일인지 200인지도 확정도 안 됐는데 그냥 한다고? 그러면 아니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책임이 없다고? 지금 수십 명을 지금 탄핵시켜놓고 헌법재판관이요 6명 체제로 있을 때 6인 체제로 있을 때도 8명을 탄핵해서 보냈어요. 방통위원장부터 해서 뭐 감사원장까지 뭐 다 보냈어요. 검찰 뭐
근데 6명 갖고는 심리 정족수가 7명이에요. 근데 6명이 저를 방치해놨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 유배지로 보내서 심리도 못하게 그냥 다 못 돌아오도록 보낸 거예요. 기양지로. 맞습니다. 그러다 이 탄핵이 벌어지니까 급하게 3명을 그럼 이 사태가 안 되는데 민주당 책임이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누가 결집합니까? 보수층들이 결집하잖아요. 기존 원래부터 보수였던 사람들이다. 중도갈로 온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절대 아니다. 결집했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응답을 했을 뿐이다. 강성지, 그럼 누가 여기서 그 문제에 제일 먼저 반응을 하겠습니까? 강성 지지층들일수록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갤럽이 뭐 8%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는 분들이 게으르지 않는다면 찾아보세요. 갤럽 하나만이라도. 여론조사 많이 나온 거 찾아보지 마시고 비상계엄 후에 실시될 때 맨 밑에 내려가면 보수 중도 진보라고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땐 200 몇십 명이 응답을 해요. 지금은 300 몇십 명이 응답을 해요. 그건 뭐냐? 여론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냥 달라진 거예요. 좀 더 많아졌을 뿐이다. 보수자들이 응답을 좀 더 많이 했을 뿐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예. 가표집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과소표집되거나 과대표집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총선 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공천을 무난히 하고 민주당은 비명행사 이러니까 그때는 국민의힘이 총선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출렁출렁일 때는 과표집이 일어난다고요. 민주당이 부끄러운 사람도 그때 대답을 잘 안 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또 제가 또 하나 얘기하면 정당 지지율 볼 필요 없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중앙일보는 딱 정당 지지율 36대 34 아무리 급하다고 그걸 일면에 다 정당 지지율은요 정치 지형을 보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정당 지지율 보지 마라.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정당 지지율을 왜 보지 마라. 정당 지지율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저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정당 지지율은 정치 지형을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당 일체감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인물 일체감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옛날에도 조국 사태 때도 정당 지지율을 물어볼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신뢰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십니까? 물어보거나 유시민 이사장을 신뢰하십니까? 진중권 교수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요. 제가 2016년도에도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망가지기 전인데 그 총선에서도 보면 새누리당이 다 지지율이 높아요.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를 누굴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노무현, 김대중 합이 높아요. 이명박, 박근혜보다. 거기 다 민주당이 이긴 거예요. 당으로는 새누리당이 높은데. 인물에 투사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뭘 봐야 되냐? MBS가 지난주에 하나 발표했어요. 대선에서 이번 조기 대선이 된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을 찍을 겁니까? 정권 재창출해서 여당을 찍을 이게 53대 37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유명한 제가 얘기하는 박성민 가설이 있잖아요. 35대 55.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나가는 말. 예를 들면 정권 재창출을 지지하는 여론이 35% 미치고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이 55% 위라면 그거는 정권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53대 37은 들어와 있으면 아직까지 확정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정권 재창출이 55를 넘고 정권 교체가 35 미치라면 이거는 선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볼 필요 없고 또 볼 필요 없는 조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 정말 많이 하는 조사인데 이재명부터 뭐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김을 쭉 세워놓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사는 아무 의미도 없는 조사예요. 아무 의미도 없다.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이 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전에 그런 조사가 없다가 2006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강금칠 장관 띄울 때 일종의 여론 조작이죠, 조작. 자, 예를 들면 똑같은 대통령 선거라는 미국 같으면 어떻게 민주당 후보를 따로 조사하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공화당 후보를 따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력한 후보들끼리 가상대결을 붙이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아니, 그건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해서
예를 들면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 유력 주자가 한 명 있고 상대당은 여러 명 흩어져 있을 때 한 명이 우뚝 쏟아 보이게 하는 밴드웨건 효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하면 안 되는 조사예요. 실제로 그래서 뭐 그 김문수가 갤럽 조사에서 지난번에 8%로 제일 높게 나왔다, 여권에서. 그 조사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냐? 아까 제가 대선 구도 조사를 보듯 가상 대결을 보면 되는 거야. 그럼 김문수가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보다 더 이재명 대비 가장 높게 안 나오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우리가 뭐 명태균이 조작했다, 다 일상적으로 조작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레거시 비디오도 이 얘기를 여론조사에 우리가 표본 오차나 비표본 오차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들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고민들하고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고민들하고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와. 근데 이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뭇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고무돼서 더욱더 이 정광훈 목사를 위시로 한 좀 더 극단적 세력들과 함께 힘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있거든요. 얼마나 보수가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자유우파 결집론하고 중도외연 확장론하고 100번 저한테 물어봐도 중도외연 확장론이 맞죠. 이게 자유우파 결집해가 이길 수 있으면 해보라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김문수 시장이 2018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기관들도 다 반성돼요. 설문들도 지난번에 제가 어느 기관 조사, 그럼 물론 의뢰한 데서 설문 만들어서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조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하는 진보 진영의 여론조사들 문제 없냐? 그거 더 문제 많죠. 그러면 이거 제가 어디가 방송 가갖고 그 설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제 전문가로서 문제 있는 건 문제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기사하는 진보 언론들도 진보 진영의 좀 좋게 나오는 여론조사 다 이런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해야지. 이걸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진영에 편들어갖고 뭘 꼬투리 잡아갖고 그러니까 이게 남의 문제가 왜 모두의 문제라니까. 전부 다 지금 반성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편이 한 건 무조건 옳고 상대방이 한 건 다 틀렸고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대안적 진실이고 상대방은 옳은 말도 가짜뉴스고, 그러면 나라가 이 공동체가 갈 수 있습니까? 이성의 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배웠다는 사람들도 저런 정도의 직을 가졌던 사람들도 저런다, 유튜브 보면서 저런 얘기를 한다고? 이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거죠.